여러분, 약속은 맹세, 약속은 좀 적게 하더라도 소리 없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는 뭐가 되겠다, 뭐가 하겠다고 하고 맹세하고 책상 위에다가 글씨만 써붙여서는 안 되고요. 뭐든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저는 나름대로 중증 장애를 갖고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고 살 겁니다. 보통 요즘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얘기가 383, 뭐 38살 되면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뭐 40대 뭐 직장을 잃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지금 벌써 50대에 들어선 지가 꽤 됐지만 아직도 저는 많은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서 또 올 봄부터는 또 다른 노력을 할 거고요. 재작년부터 휠체어 럭비협회, 우리나라는 휠체어 럭비라고 안 하고 장애인 럭비협회라고 합니다. 장애인 체육회 산하에 있는 올림픽 종목으로 있는 모든 그 운동 종목의 협회들이 있는데 휠체어 럭비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휠체어 럭비라는 것은 장애 중에서 가장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경추장애, 경수장애, 그러니까 목뼈를 골절을 돼서 마비된 사람들을 경수장애인이라고 하고 그 아래 흉추가 이제 골절된 사람들을 흉수장애인, 그 밑으로 맨 아래 허리 쪽이 요수장애인, 요추가 다친 분을 요수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수장애인들이 제일 레벨이 높은 지체장애로서 나라에서 정하는 지체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거기에는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더 크로스라는 그 그룹의 리드싱어였던 김혁건이라는 친구가 지금 경수 장애를 입고 있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요즘 TV에서 다시 이제 가수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정말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강원래 씨도 오래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경수 장애인이 됐지만 저와는 호영호제하고 지내지만 그 친구는 경추가 7마디 중에서 7번을 다치면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혼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원래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서 휠체어를 밀고 운전을 하고 아무 지장이 없게 살고 있으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경수 장애인들이 하는 스포츠로서 장애인 올림픽을 패럴림픽이라고 부르는데 패럴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격렬한 스포츠가 휠체어 럭비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자체가 럭비용 휠체어가 다르게 생겼는데 이 친구들 그 미국의 그 미식축구처럼 수비만 하는 사람, 공격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공격으로 막 달려가면 수비하는 휠체어가 갔다가 뻥 들이받으면은 그냥 휠체어에서 굴러 나가 떨어집니다.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러면은 저 진행 요원이 와서 휠체어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격렬한 게임인데 그래도 저희 나라가 작년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16년? 아니요. 다음 올림픽에 이제 참가하려고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애인 아시안 게임 후에 청와대도 방문을 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성공이라는 거는 꾸준히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크고 작은가에 따라서 그게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처음 뭐 방송이랑 인터뷰를 할 때 앞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그저 그게 나한테 어떻게 운명처럼 주어지는 일인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케네디 스쿨 가서 제가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게 그 당시 저의 어드바이저가 그러니까 미국에는 대학원에서 앞으로 진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교수 한 명과 그 학생 한 명과의 관계를 굉장히 오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앨런 심슨이라는 케네디 스쿨에 바로 그때 오셨는데 그 오기 전까지 상원의원을 3번 역임하신 분이에요. 미국은 상원의원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3번 하면은 의원직만 18년을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너는 뭘 할 거냐 해서 저는 뭐 장애인 복지 인권 뭐 그동안에 하던 것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릴 때는 뭘 하고 싶었는데 저는 뭐 법관이 되고 싶고 공직이나 뭐 정치 같은 걸 하고 싶었습니다.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런 일을 해라. 장애인이라고 꼭 장애인 복지만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원하던 일을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뭐 성공을 못할지라도 노력한 부분만으로도 너네 나라에 정말 힘든 장애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내가 꼭 장애인이 됐다고 뭐 일정 부분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부터 나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일을 나는 분명히 저한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요. 그보다 더 넘어서 비장애인, 나랑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저도 뭘 하고 싶고 거기에서 이루고 싶고 또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성공했다는 얘기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거는 얼마나 계속 자기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도 소아마비 장애인 친구조차도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 그 실수로 중증 장애인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떠나서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장애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킨도 대학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루게릭 병이 생겨서 장애인이 됐고요. 닉 부이티치라는 희망을 꿈을 전하는 이 사람도 태어날 때 선천적인 장애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살면서도 희망과 꿈을 전하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한국 분이신 이재석 씨가 만든 광고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 제일 가장 큰 장애인 단체의 이제 광고 문구로 쓰는데 For some, it's Mount Everest. 몇몇 사람들한테는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계단은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오르지 못할 정말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일이지만요. 점점 중증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교통수단은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꿈을 잃지 말고 계속 정진하는 것만이 장애인, 특히 또 중증 장애인이 살아갈 길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능력을 보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장애인보다 5배, 6배의 노력과 그만 이상의 어느 정도의 자질을, 능력을 갖췄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 장애인한테 관심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은 꿈에나 그렸을 하버드 참 아름답죠. 정말 멋있습니다.
미국의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 8개, 하버드, 예일, 브라운, 콜럼비아, 프린스턴 등등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8개 사립학교가 있는데 저 유니버시티 오브 프린스턴과 코넬 대학처럼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위의 학교들은 거의 밤에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동네에 있습니다. 유펜이나 콜럼비아 같은데 또 예일 같은 데는 흑인 동네에서도 아주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해만 지면은 그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말 그런 동네에 있지만 하버드는 12시가 넘어서 다녀도 아무 위험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런 치안이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아주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학교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하버드는 사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 거의 내년이면 38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고 하버드의 중심이라는 하버드 야드에 가면은 그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지고 잔디밭이 깔려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이는 수재들,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중증 장애인, 손가락도 하나도 못 움직이는 나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했다면 아마도 나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어떤 역경을 맞이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분명히 뭔가를 이룰 겁니다. 제가 케네디 스쿨을 나왔고 그 케네디 스쿨 바로 앞에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학교 이름을 따서 존 F 케네디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Don't ask what the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the country. 그 공원에서 여러분들은 어려서 못 봤기가 쉽겠지만 옛날에 유명했던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의 그 제일 하이라이트 씬이 그 두 주인공이 눈 속에서 눈싸움을 하고 뒹굴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러브 스토리의 테마 음악이 나오는데 바로 그 공원에 있는 입구에 있는 그 표시석 같은데 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한 얘기인데 정말 명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국가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 여러분들은 국가도 좋지만 국가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크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 중에 나이키의 광고 문구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거 따지고 여건이 안 좋고 나는 장애를 갖고 있다. 상황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따지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Just do it. 그냥 뭐든지 도전해서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육촌 동생이 서울대 미대를 나왔는데 이런 캐릭터를 저와 닮은 캐릭터라고 그려줬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터를 저의 휠체어에다가 휠체어를 대신하는 걸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캐릭터가 좀 젊은데 이게 다시 수정을 해달라니까 워낙 바빠가지고 잘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